아베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스가는 친한 친중파에 가까운 편이다. 스가 총리가 취임했을 때 많은 일본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는 역대 최고 극우 정권으로 한국에 있어 많은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한국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를 괴멸시키겠다는 의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어지간한 한일 간 외교 문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던 한국인들을 폭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오히려 일본이 큰 손해를 보게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스가 총리는 일본의 새 정상으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한일 간 어떤 교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카드를 두 번째 내밀며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스가 총리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회담에 찬물을 뿌려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의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스가 총리는 미리 계산된 듯 행동하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한국에 안 오겠다는 것이 두 번째 발언인데, 지난 9월 말 동일 문제를 거론하며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에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 총리가 이렇게 총리가 되자마자 서로 탐색하는 시간도 없이 곧바로 아베 총리가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처럼 하느냐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의 살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의 관방장관을 거의 8년간 해오면서 한일 간에 가장 문제시되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는 탐색 기간이 필요 없이 곧바로 한국에 직구를 던질 수 있는 배경이 된 셈입니다. 아베 총리를 보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무경화된 색으로 변모되었는데, 이미 아베 바로 옆에서 한일 간의 외교 방향을 마스터한 스가는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강수를 뒀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데 아베처럼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직후에 70%가 넘나들었다는 지지율이 갑자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현지 공영방송인 NHK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에서 11일 유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55%로 나타났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NHK의 지난달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7%포인트 상승해 20%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일본 학술회의 인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일부 일본 국민들은 일본 총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면서 법에 따라 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전 아베 총리와 같이 법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재현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재원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인사 논란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을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0%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 17%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약 50%의 국민들이 스가 총리의 반대를 나타내면서 결국 이는 지지율의 급 하락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재빠르게 쓸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이라는 것이 아베 정권을 통해 체득이 된 스가는 지체 없이 강제징용 판결 카드를 꺼내면서 아예 한국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다소 과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아직 양국 정상이 본격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스가 총리가 내년 초 정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서라고 전합니다.
스가 총리는 현재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를 그냥 계승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은 총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참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율이 있어야 하며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스가의 총선을 하기 이전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한국을 등장시키기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한국 때리기는 일본 현지에서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중일 회담에 정치적인 이유를 건 다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이중 플레이입니다. 일본은 한중일 회담에 과거 중국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자 정치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합니다. 여기에다 최근 한국을 지나치게 중국하고 엮다가 스가 총리는 자신이 친중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은 겉으로는 반중 정책을 구사한다면서 중국 기업인이나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약 60%의 일본인은 관련 결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코로나 발현이 된 중국인이 대거 들어오는 것은 또 부정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스가 내각은 중국 기업인과 유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일반 관광객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른 도쿄올림픽 입장권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여행으로 일본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경 개방인데 아직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른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은 스가 총리의 의도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시진핑 방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미국과 연대를 이루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미국과 동맹을 이뤄 반중 세력을 갖추는 듯 하면서도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일본의 경제 구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시진핑 방일을 묻는 기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한국은 친중 국가이니 절대 G7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는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한국은 최근 공산화가 되어간다며 WTO의 수장이 한국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인 WTO 총장이 나오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국은 나이지리아를 지원합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투자한 돈이 많은 데다가 WTO 회장이 나이지리아에서 나오면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 중국을 반대한다면 나이지리아가 아닌 국가를 지지해야 하지만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를 같이 지지하는 괴현상이 나옵니다. 정리해보자면 스가 내각을 받쳐주고 있는 일본의 우익 언론들은 한국은 친중국가,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한국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으면서 스가 내각은 내심 전혀 반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었을 때를 살펴보면 친중색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스가 관방이 총리가 되는데 뒤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는 매우 오래전부터 친중파로서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 세력인 일본의 보수 지지층이 절대 친중은 안 된다고 강력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 등은 중국에 대해서 짐짓 반대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끝이 나면 시진핑 방일을 비롯해서 중국과 각종 경제협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을 태평양 패권 싸움으로 이끌어낸 것은 아베 정권으로 미중 간의 싸움을 시킨 당사자로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 부시나 오바마도 태평양 미중 패권 싸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베가 트럼프 설득을 성공해 미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협력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인도, 호주 등이 함께 모인 쿼드 모임에서 일본은 중국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중기구인 쿼드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반중할 생각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줘 미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을 중국 전면의 역으로 내세울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일본에 집중 배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일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 간에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는 것이 누적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만만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에는 지속적으로 한국 때리기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보수 지지층은 역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독일 소녀상 사건은 물론이고 유네스코의 군함도 문제 등도 일본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거론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집권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러운 제스처는 나올 수 있으며 일본의 지지율이 유지될 경우에 굳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국과 싸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베 총리와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도마 위에 올리며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 내각은 여전히 아베와 똑같은 컬러로 한국을 대하면서 문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아예 오지 않겠다는 스가 총리로 인해 양국이 살얼음판과 같은 외교관계를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게 되었다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교적 협박과 압박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면 할수록 위안부 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일본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인을 중심으로 청원운동과 집회 시위가 예고되어 있고 유엔과 독일 정부에도 항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게 예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를 소재로 한 만화가 세계적인 합의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해외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계속 번역되어 출판되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던 판에 대형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끔찍스런 사태가 된 것입니다. 지난 9일 미국에서 2020년 합의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에 한국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이 수상했습니다. 시일구로 인해서 유튜브 중계를 통해 수상자들과의 인터뷰도 이루어졌습니다.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합의상은 미국의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의 이름에서 따온 상입니다. 하비 커츠먼의 만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대상에 해당이 되는 올해의 책과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의 최종 후보로 동시에 올랐지만 아깝게 올해의 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살아있는 증언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옥선 할머니가 비극적 역사 속에서도 평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강인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전체 내용입니다. 풀은 그동안 2019년 미국 뉴욕타임즈 최고의 만화 선정, 2019년 영국 가디언지 최고의 그래픽 노블 선정, 2019년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2020년 이탈리아 트레비소 코믹북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해외책 후보작에 선정 등 국내외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이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풀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붓터치와 굵은 선으로 그려낸 강력한 반전 그래픽 소설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군인을 위해 성노예를 당한 한국 소녀 이옥선의 생애를 그린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했는지 평범한 한국 소녀에게 따라온 엄청난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풀은 한국의 아름다운 들판과 농지의 화려한 디테일이 거친 검은 잉크로 그려져 있으며 이옥선 할머니의 기억 어두운 내부를 무거운 분놀림을 사용하며 그리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 만화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집, 나는 그들에게 절대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온갖 학대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일본 군인들에게서 병이 옮아도 치료할 수 없었던 사실과 결국 여성으로서의 인생은 끝나버렸다는 구구절절 사연을 눈물 없인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밝힙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에 대한 투쟁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비난합니다. 이 만화로 해외 언론에 이런 기사와 소개가 계속되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역의 공공기관과 관공서를 상대로 온갖 협박과 압력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만화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품에 괜한 압력을 넣었다가 도리어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지켜보는 방법뿐입니다.
그동안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수상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책 판매는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안절부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국제도서 전시회에서 위안부 관련 책이 진열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최 측에 압력을 넣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만화책은 워낙 많은 수상을 하면서 통제 불가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화책 한 권이 전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일본 군인의 악행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역사를 숨기고 왜곡시키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한다 라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게다가 합의상에서 최고의 국제도서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속보로 타전되었고 합의상 수여위원회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마존과 해외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2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불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화 관련 사이트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이미 자세히 소개하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젯밤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정말 많은 나라의 사이트에서 이 만화책을 판매하고 있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금숙 작가는 합의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합의상 수상으로 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세계 모든 곳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며 이옥선 할머니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많은 여성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들의 삶의 의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작가의 인터뷰가 또 여러 해외 언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일본의 만행과 범죄에 대해 반드시 언급이 될 것이고요. 일본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눈만 끔뻑거리며 딴소리할 일본입니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일본은 아직도 독일 소녀상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철거 명령 소식에 스가 외교의 승리이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대처해라. 위안부 동상 설치할 때마다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독일은 한국을 싫어한다. 라는 댓글을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일본은 이제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막을 수가 없다는 깨달음은 아마 회복 불가능한 때에 되어서 비명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김금숙 작가의 풀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은 만화, 소설, 시와 연극 등으로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일본이 거짓과 협박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